그럼 마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대의 이동수단, 연결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위아래로 연결시켜주는 길인 셈이죠. 위아래를 연결시켜주거나 요즘은 대각선으로도 연결시켜주기도 해요. 미래적이고 현대적인 건물의 이제 도심이나 SF 판타지에 넣어줄 수 있겠죠. 네, 에스컬레이터와 비슷한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에펠탑이 만들어졌던 과거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니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이동수단이에요. 네, 그리고 산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리프트 또한 불가능해 보이거나 고된 이동을 도와주는 수단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반디쌤이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를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눠진 구역들이 있고 듬성듬성 교량들이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곳은 몇 개의 교량이 있구나. 이제 끊어져 있는 곳을 보며 저긴 어떻게 가지? 배로 가야 되나?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궁금증 투성이로 연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A와 B의 구역으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교량, 그리고 C구역과 D 같은 섬을 이어주는 교량들을 생각해 봅니다. 네, 연결. 아, 정말 쉽지 않나요? 저는 약간 연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어요. 네. 그럼 마저 또 수업도 진행할게요. 네. 이제 나오고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는 1차원적인 연결이 있고요. 왼쪽 그림처럼 네, 끝과 끝이 붙어 있거나 이어져 있어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것 또한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형의 성벽에 둘러싸인 새로운 도시가 보이네요. 네, 왼쪽 그림 보세요. 네, 이런 교량, 다리가 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우선 어떤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기대감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줄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어떤 곳일까? 좋은 곳일까? 위험한 곳일까?와 같은 거죠. 캐릭터에게 우호적인 곳일까? 적대적인 곳일까? 그 다음에 그 성격에 따라서 성곽 안의 마을의 디자인이 확 바뀌게 되죠. 분위기도 확 다르게 되고요. 이제 전체 스토리를 전개시키거나 시작하기에 참 좋죠. 이런 것들이. 네, 뭐 이야기의 중간에 등장시킬 수도 있고요. 네,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네,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벗어날 수 없음, 그리고 막혀 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환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도 좀 꿀팁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배경 꿀팁 같은 거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디쌤이 비기너 분들한테 알려주는 배경 그리기 꿀팁은 바로 전체를 구성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인데요. 집을 떠올려 봅시다. 네, 어떤 한 집을 구성할 때 크게는 외부, 내부 1층, 2층이 있다면 2층까지, 그리고 밖을 기본 틀이라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2, 3층짜리 뭐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건물 안으로 들어와 봤고요. 보니까 천장이 높은 복층 구조였어요. 그래서 계단도 보이고 난간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저 멀리 나가는 문도 보이네요. 여기서 연결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반디즈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나는 어디를 갈 수 있나? 이 공간을 봤을 때. 앞서 말했듯이 캐릭터가 어디까지 이동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거죠. 이 친구가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면 네,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1층 뒷문으로도 갈 수 있겠고 네, 2층 계단을 이용해서 뭐 2층으로 올라가서 다른 공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좀 더 가까이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네, 더 깊숙이 들어오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네요. 바로 뒷문으로 가는 문으로 가니까 화장실로 보이는 문이 보여요. 여기로 가거나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더 딥하게 안으로 들어가고 네,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밖으로 나오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제 밖에 나오니까 굉장히 넓은 뒷마당이 보이네요. 나무도 있고 그네도 보여요. 그 마당을 둘러싼 나무 펜스가 있네요. 뒷문으로 나오는 쪽으로 계단이 있어요. 길을 따라 철문을 지나 나오면 양갈래로 나뉘어진 인도가 보이시죠? 이렇게 배경을 공부할 때는 건물 하나라고 볼 때 이동을 고려해서
한 세트로, 세트 묶음으로 공부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창의성을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죠. 말했죠. 이 캐릭터가 어떻게 걸어가서 이동할지에 대해서 이제 반디즈 분들이 생각해보라고요. 그 다음으로 내부에 대한 연결을 배워볼까요? 내부는 방, 복도, 계단, 층별 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공간이 넓고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도가 길어지기 마련인데요. 배경은 여러 겹으로 포장된 선물 상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보고 뜯고, 가보고 개방되거나, 갔는데 폐쇄되거나. 네, 아무튼 문을 통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 문을 열고 나오다 보면은 또 새로운 형태의 구조의 장소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퀴즈. 네, 여기서 캐릭터가 이동 가능한 범주의 길들을 상상해 보세요. 네, 한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게 되죠. 아니면 되돌아가는 길로서의 이용도 가능해져요. 아주 껌이죠. 네, 아주 쉽죠. 그러면 다음으로 응용 조금 해볼까요? 네, 커브형의 3층짜리 서적을 보는 도서관을 반디쌤이 한번 그려와 봤어요. 여기서도 캐릭터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네,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층별로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계단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층들을 고루고루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들이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원통형 구조의 길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꼭 미끄럼틀 같죠? 네, 그리고 이쯤 되면 이동 경로, 빨간 화살표야. 너무 쉽죠? 짜잔! 네, 이렇게 이제 흐름과 화살표가 이제 반디즈 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다면은 오늘 수업 아주 알차게 다 배우신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광장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게요. 광장이 뭐냐면 이제 도시의 중심에 조성된 넓은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네, 제가 반디즈 분들한테 광장 그려오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 복잡하고 그릴 게 많은 광장을 그릴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최종 난이도 아니에요? 하실 테지만 그냥 뭐가 필요한지 흐름과 연결만 알면은 반디즈 분들 진입장벽 확 내려갑니다. 첫 번째로 광장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수용할 넓은 광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높은 건축물 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거리 사이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광장도 또 하나의 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광장의 단골, 네, 오브제인 분수를 중앙에 심어주고요. 그 주변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건물들도 한 4-5개 막 박아주시고요. 언덕과 계단도 만들어주고요. 그 언덕 위에도 도로와 건물들을 더 그려줄 거예요. 그 뒤에 생각해 봅시다. 내 캐릭터가 발로 걸어서 어디까지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좁은 골목으로 다니며 분수대 근처를 빙글빙글 돌며 넓은 도로로 나오는 상상을 해보고 언덕 위를 걷거나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캐릭터도 창의성이 필요하지만 배경이야말로 상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개념으로 작은 광장을 둘러싼 퍼즐 같은 건축물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따닥따닥 붙어있죠? 그 사이에 랜드마크가 하나 박히는데요. 시계탑이 되기도 하고 전망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건물들이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랜드마크가 약간 그 낮은 건물들이랑 높이가 비슷하면 그렇게 눈에 그렇게 띄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랜드마크가 하나 있으면은 복잡한 골목에서도 길을 헤매지 않고 광장으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모이게 해주는 어떤 큰 지정표가 되어줍니다. 지도가 없으면 너무 헤매기 쉽죠. 그리고 약속을 잡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랜드마크에서 만나 라고 하면은 더욱더 그 랜드마크의 장소적 의미가 커지죠.
그러니까 광장을 중심으로 흩어지게도 할 수 있고요. 광장을 중심으로 모이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캐릭터 서사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모아주게 하는 역할을 배경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광장으로 공표하고 이제 캐릭터 주변인들을 다양한 장소로 파견 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배경 클래스의 카테고리 속 연결이라는 강의를 저희가 지금 듣고 있지만요. 이거는 배경이란 거는 스토리도 너무 중요하고 캐릭터에게도 너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리, 교량, 이렇게 다리라는 게 스토리의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니까요. 끊어질 것 같은 부분들을 이어 붙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1층에 다리를 설치할 수도 있고 2층에 다리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또 다리가 나무로 된 다리일지 시멘트로 된 다리일지 그거는 이제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시대별 건축 양식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결정해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반디쌤의 워너비 도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수중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집을 갈 수 있고, 배를 정차하기 위해 배를 묶어놓는 단단한 기둥들을 박아 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양옆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도 해요. 어떤 큰 흐름, 구성, 스케치, 방향성 이런 것만 있으면요, 저희는 지금 배를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배는 그대로고 흐름만 딱 잡아놓으면은 그 배경을 아주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숲속, 물에 잠긴 숲속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레이아웃을 공부하는 것도 또 따로 떼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장소적인 거는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레이아웃도 같이 공부하면 좋다. 이런 거를 좀 가볍게 넘기고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연결에 대한 강의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설치한 다리로는 인간이 다닐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되어주고요. 다리 아래로는 배가 다니는 연결 통로가 되어주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디자이너인 내가 그거를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이 배경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이 부분이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동굴을 예시로 더 응용 공부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반디즈 분들의 집중을 돕기 위한 퀴즈를 내드려야 되겠군요. 이쯤 되면 좀 집중력이 흐려지거든요. 끄고 싶어지고 강의를. 여기까지 봤으면 바로 반디쌤이 이런 거를 얘기하시겠구나, 이제 감이 오시죠?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모든 가능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반디즈 여러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 나갑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위에 좁은 구멍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래 좁은 복도 같은 길을 통해서 옆으로도 가보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더 추가해 볼까요? 위에 좁은 구멍,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조금 위험하겠죠. 다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불구덩이에 바로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기둥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2 기둥을 만들어줬는데요. 여전히 좀 위험한 느낌이 있네요. 흔들다리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경로가 조금 잡히네요. 하늘색 화살표를 따라 이동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더 낮은 기둥들을 만들어줘서 높낮이가 다른 발판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구덩이 용암의 바닥에 돌판들을 깔아줘가지고 또 다른 이동 경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동이 가능한 꽉 찬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배경을 그린다는 것은 1차원적인 이동이 아니라 다차원에 가까운 이동들을 돕는 작업들 같아요. 이런 길목이나 연결 지점들을 여러 시도 끝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라는 수업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반디즈 분들 이제 여러 가지 길목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중간 꿀팁도 드려야겠군요. 컬러링된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노란색 선으로 내가 지나와야 할 곳을 A, 도달해야 할 크리스탈을 B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뒷배경은 뚫려있는 야외 공간으로 뒀어요. 빛나는 크리스탈이 보이시죠? 이곳이 캐릭터가 도달해야 할 랜드마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미로와 같은 곳을 지나 캐릭터는 저 빛나는 곳을 가야 할 것 같죠? 캐릭터에만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경 작업에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한 장의 배경만으로도 어떤 상황인지 뭘 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똑같은 구성 레이아웃의 분위기만 살짝 바꿔볼까요? 네, 배경에는 이제 바람을 이용하면 그 상황을 더 드라마틱하게 바꿔줘요. 바람과 눈과 비의 강약에 따라서 상황과 무드가 또 달라지는데요. 배경 또한 연출 공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뒷배경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SF 판타지로 이제 장르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위협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면 중앙에 있는 크리스탈이 더 위태로워 보이고 긴박감을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같은 레이아웃인데요. 이번에는 뒷배경을 막아봤어요. 수천 개의 계단이 있는 벽을 만들었는데요. 미로의 끝에도 더 큰 시련이 봉착될 수 있음을 높은 벽을 세워줌으로써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방어벽이 있는 공간으로 또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뒷배경에 우주선을 둔다면요? 탈 것을 타기 위한 이동, 또한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한 연결이 됩니다. 복잡하게 꼬여버린 미로, 이제 길이 보이시죠? 이 또한 이야기가 생기는데요. 예로 들어서 동료를 잃게 되는 장소라든지 주인공이 헤매는 장소라든지 막막한 상황이거나 문제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도달한 도착 지점은 배경에서는 달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소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앞에 설계한 약간 연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전개겠죠. 그러니까 A는 길, 그리고 B는 타는 곳, C는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하늘, 배경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탈 것을 이용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주는 수단, 이렇게 다음 배경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더 이제 머리가 조금 아파질라 한다, 어떡하지, 좀 집중력이 좀 흐려진다, 이쯤 되니까 조금 이제 좀 말랑말랑하고 쉬운 것을 조금 가르쳐 드려야겠군요. 네, 길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진입장벽이 어마무시한 비기너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바로 완전 쉬운 난이도로 싹 내려갑니다. 길을 그리는 게 어렵죠. 네, 길을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네, 바로 한글의 자음, 모음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지읒, 기읒, 비읍을 눕혀가지고요, 여러 갈래로 연결시켜주는 길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난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길 만드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 일단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빨간색 펜을 잡고요, 캐릭터의 이동들을 생각하며 그어보는 거죠. 알파벳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A, B, C를 쓰고 눕혀보고요. 바로 파악되시죠? 이렇게 길을 만들 수 있겠군 하면서요. 이렇게 너무 시도조차 어렵고 버거울 때는 최대한 내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완벽을 기하게 되면 초반부터 기가 빨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무섭고, 네, 힘들고, 뇌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 머리도 너무 두통도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자음 모음으로 시작해서 길을 만들어 봐요. 하는 거는 일단 재료가 있으니까 알파벳, 한글, 자음 모음, 이렇게 시도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 이제 커브도 쉬운 것 같고 꺾이는 구간도 쉬워졌다 하면은 이제 하늘뷰로, 네, 더 길다운 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집 표현이야. 일단 문, 벽, 지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조차 좀 그리는 게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집의 디자인만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짜보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합해가지고,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네, 더 복잡한 배경을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네, 여기서 퀴즈. 이 배경에서 캐릭터는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을까요?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보세요.
네, 5초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네, 빨간색 화살표를 공중에다가 네,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서 5초 드리겠습니다. 네, 5, 4, 3, 2, 1. 네, 짜잔!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만들어 보며 체크해 봤어요. 이렇게 딱 보이시죠? 아, 여기로도 이동할 수 있고 저기로도 이동할 수 있겠구나, 내 캐릭터가. 그리고 이 7강 연결에 탈 것, 네, 이동수단이죠. 네, 교량. 이 두 개가 이제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네, 기차 빠질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기차를 추가시켜주면은 또 이 기차 타고도 또 어디론가 어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연결인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무랑 나무끼리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흔들다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판타지 가상 배경에서도 써먹을 수 있겠죠. 네, 생각해보면은 야외 숲 놀이터 같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다소 복잡한 배경도 이제 한눈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할지 이제 조금 감이 살짝 오시려나요? 네, 아리까리 해도 약간 아, 이런 건가 싶으면 여러분은 진짜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네, 연결 강의가 거의 끝마쳐 가는데요. 키포인트를 제가 3가지로 반디쌤이 줄여봤어요. 네, 첫 번째, 캐릭터가 어디까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지 빨강색으로 그었을 때 그려지는지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겠고, 두 번째, 연결돼서 도착하는 곳에 랜드마크, 광장이 되는 격, 약간 이런 주인공이 그 메인 스테이지로 잘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약간 이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계단, 그리고 교량 다리를 적절히 사용했는지, 그 외에는 약간 이동수단인 거죠. 뭐 기차나 뭐 리프트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적절히 그 배경에다가 넣었는지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연결 수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휴, 정말 길었죠. 반디쌤도 만들고 나니까 거의 물 강의랑 크게 다르지 않는 분량이 나와가지고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네, 6개월이 걸렸어요. 네,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반디쌤은 정말 짧고 강렬하게 키포인트만 가르치고 싶은데 반디즈 분들한테 왜 이렇게 가르칠 게 많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반디쌤이 알려주고 싶은 연결에 관련한 부분은 다 알려준 것 같아요. 네,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럼 바로 숙제 해봐야겠죠. 연결 강의에서의 숙제는요, 비기너분들은 A와 B를 이어주는 C 연결 통로 만들어보기, 알파벳을 이용해 길을 만들어보기, 그리고 다양한 블록놀이를 통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기, 이제 3가지를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럼 중급자분들은 집 외부, 내부, 밖으로 나가게 설명해보는 거예요. 약간 세트 앞에 말했죠. 이어진 통로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보자. 네, 통로와 구멍, 연결된 다리 등등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배경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숙제도 꼭 해보시고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숙제 해봐야 늡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